여름 스페셜로 진행하고 있는 땅짓고 썸머 스페셜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대전망, 우리 부동산 최고의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우리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김 소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상반기의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김 소장님이 보시는 우리 이 상반기 주택시장. 네네. 이랬다. 2021년도부터는 이게 수치상 아니면 다른 요건상 하락할 요인들이 점점 제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2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작년 8월 달부터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더 실거주 요건 강화라든지,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 숫자가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아마 물건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제도권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조금 하락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올해 하락 요인이 많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세금 규제 때문에 그렇죠. 6월 1일 전까지는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들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하반기까지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1일부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요인들의 불안 요소가 다 제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상반기 때까지 좀 있었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줄고, 2022년도부터는 아예 많이 줄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 부족 부분,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6월 1일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내년 또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시장을 해서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서울에서 매물들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이게 이제 조금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에서 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이 많이 올랐고, 서울에서도 중상위권 지역들보다는 중하위권 지역, 평소대 같으면 임차로 들어갈 만한 지역인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이런 좀 저렴한 지역들의 서울 시세들이 좀 올랐다. 그렇게 좀 상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폭락이라든지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제안했던 근거들이 있을 텐데, 그게 상반기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반기 때부터는 하락할 요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싼 지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거를 알면서도 거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 신고가는 계속 갱신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역적으로 조금만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강남, 그다음에 이제 뭐 강남을 제외한 이제 비강남권,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뭐 이런 정도를 한번 이렇게 크게 좀 우선 나눠서 한번 한 군데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강남권 시장은 좀 하반기에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이제 이 모든 부동산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강남은 파리 대책 이후에 25번의 정책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 올랐어요. 제일 규제가 심한 지역인데 제일 많이 올랐고, 실제로 2019년도까지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2020년까지는 오히려 강남권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강남권보다 한 단계 아래인 중위권 지역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게 2022년도까지 상황이었었고, 21년도 들어서는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위권 지역이 중위권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중위권 지역이 또 상위권 지역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만 많이 올랐을 때는 강남이 굉장히 비싸 보였는데, 중위권, 중하위 지역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강남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또 보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권 같은 경우 원래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그냥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갑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전세가율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갭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갭을 끼고 사두는 수요들이 생긴 거예요. 언젠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나중에도 절대 그 갭 비용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정지돼 있다 보니까 갭이 줄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막 갭이 20억 이랬었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로 붙어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을 다 정리하고 그 정도 갭이면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로 들어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아마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은 상반기 때까지는 지금 2020년까지는 거의 보합이었다가 네. 2021년 상반기 좀 올랐고 하반기 때부터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일단 강남권 같은 경우. 예, 강남은 일단 그렇게 정리가 좀 예, 되겠네요. 강남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요 3개 예. 지역하고 그다음에 송파구 일부 지역, 잠실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강남권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비강남권도 또 두 개로 나눠야 네, 되는데 이제 중상위권 지역이 있고 중하위권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네. 어떤 뭐 주거의 여건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격을 그냥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했을 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권 지역은 말 그대로 네. 서울 지역이고 강남 상권, 강남권보다는 저렴하지만 경기도나 인천보다 많이 비싼 지역이 이제 중상위권, 마용성으로 대표되겠죠. 예, 마용성.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하위권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좀 센 지역들보다는 저렴한 지역들이에요. 아, 경기도의 예. 센 지역들이 보통 이제 뭐 하남, 성남, 분당 포함한 그다음에 과천, 그렇죠. 광명 이 비포인데 이 지역보다 저렴한 지역들이 보통 예. 이제 중하위권 지역인데 중하위권이다. 예. 지금 강남권이 많이 오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상위권이 많이 올랐었고요. 마용성이 이제 마용성도 많이 오른 다음에 하위권은 안 오르고 경기도 인천권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경기도 인천권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들이 많이 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2021년 들어서 올라가는 게 네. 서울의 중하위권, 아까 말씀드린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예. 이런 지역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죠. 또 수도권 지역도 한번 좀 짚어보면은 인천 경기권, 네. 인천 경기권은 또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인천 경기권도 일단 경기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중상위권이랑 거의 비슷한 급 시장이 있고요. 거기는 서울 중상위 지역이랑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마용성 부분에. 거기도 지금 작년까지 많이 오르고 현재는 좀 보합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 분당구 같은 곳인데요. 예. 지난 5년 동안 상승률을 보게 되면 분당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좀 보합이었었고요. 심지어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살짝 조정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정 중입니다. 역전수 나고요. 지금 대장지구 이런 데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짝 보합인 상태에서 그 경기도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지역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예. 올라갈 때 이제 기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들이었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좀 실현이 됐거든요. 교통망이 좋아지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요. 시흥시가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안산시고요. 안산시. 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이 김포, 김포, 파주, 의정부, 뭐 양주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에서도 이제 1군지가 아니라 2군이나 3군지였었는데 1군지들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격차를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새 아파트랑 교통망 호재가 결합되면서 지금 경기도권의 상급지를 따라가는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이렇게 좀 그 교통망의 호재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택지 개발 신도시들이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아 내년 초까지는요. 네네. 뭐 수도권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인천의 이제 구도심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송도 이런 쪽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이 총 10개 구가 있고 네. 10개 구 중에서 광화군, 옹진구는 아파트가 없어서 제외하고 그렇죠. 예. 8개 구가 있는데 예. 서울에 영향권이 있는 구가 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자체 수요가 있는 구가 3개가 있고 예. 동구, 중구는 그냥 논해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영향권이 있는 구가 부평구, 계양구, 서구입니다. 예. 여기는 서울 수요가 넘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예. 서울 수요가 끊기면은 가격이 보합. 빠지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자체 수요는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천 분위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아닐 때는 이제 좀 낮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렇죠. 서울시장이 줘야지 그다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올라가게 되더라도 부평구나 계양구나 서구가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고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좀 뒤늦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패턴이었었는데 변수가 생긴 게 송도가 개발된다면 좀 달라진 거예요. 송도. 그렇죠. 송도는 연수구 제일 끝입니다. 서울 입장에서 보면 제일 가장 먼 지역인데 워낙 성공적으로 멋지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인천 300만 인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로마로 생각하고 있고요. 은퇴를 송도에서 해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멋있냐면은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의 좋은 지역들은 인천을 절대 이사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예. 유일하게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송도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송도는 언제든지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가격이 문제이지 수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GTX B가 개통될 때쯤이 아마 가장 피크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지금도 분양도 많고요. 그렇게 일단 송도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어보신 게 인천 구도심인데 근데 저분은 부동산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영향권 있는 지역들은 서울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근데 인천 구도심은요 서울이 올라가도 가끔가다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온기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영향권 있는 지역들, 서울 영향권 지역에서 인천까지 와야지 온기가 오는데 남동구나 미추홀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장의 거의 마지막에 왔다가 그냥 끊깁니다. 그게 2010년도 시장까지 보통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구도심이 오르면 다 올라갔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예전에는. 약간 뭐 끝물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 땅 2010년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 있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오히려 서울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좀 낡았고요. 그때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인천 구도심은 더 낡았다 보니까 인천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나 남동구에 재개발, 재건축 부지들이 생겼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가격도 저렴한데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GTX B 호재, 인천 지하철 2호선, 1호선도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호재, 새 아파트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인천 자체에서도 구축이나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라고 올려놓은 수요층들이 몰렸고 심지어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심지어 지방에 있는 투자 수요층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 구도심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가 원래 제일 쌌던 지역인데 지금 제일 핫한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올랐다 하지만 오른 가격이 아까 서울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 서구나 부평구보다 싸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마 인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요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될 동안에는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서울이 확장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수원이 남단 끝이었었는데 평택까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서구나 부평구까지만 갔었는데 이제 남동구를 지나서 미추홀구나 연수구까지도 서울 수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부동산 역사를 한 40년 정도로 보는데 40년 역사상 최대 호황이에요 지금. 지금요? 그러니까 아마 KB에서 2008년도부터 부동산 시세 상승률을 제공했는데 2008년도 이후로 올해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한동안은 아마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비싼데 인천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입지도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